그러니까 이제 되게 한때 문학 소년이었던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여기 최영묵 교수가 있지만 문학 청년. 네. 아, 문청이었어요? 아니, 저랑요 어떻게 아는 관계냐 하면 예. 제 여동생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학보사 편집장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80년대. 80년대 학보사 편집장들끼리 거기 모이면 살벌해요. 그때 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최영묵 교수도 그 대학의 편집장이었으니까 그 모임에 같이 있었고 제 여동생도 편집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학교 올 때 교무처장이었어요. 그 옛날 12년 전에도. 진급이 없네. 지금도 교무처장인 거 보면. 네. 근데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날 뽑아준 사람이 교무처장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최영묵 교수인 거예요. 아니, 제가 뽑아준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신영복 선생님이. 신영복 선생님. 물론 그렇긴 한데 교무처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못 와요. 내가 이 학교를. 그런 거 있습니다, 선배님. 뭐냐면 우리 학교가 진보대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체 100이라면 구조적으로 구성원의 그 성향이나 이게 진보 30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대외적으로 움직인 건데 학교의 행정 라인에서 사실 하종항 선배 정도를 모셔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때 총장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고 네. 부총장이 김진업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제가 교무처장이었어요. 정말 그때 이제 천원이었는데요. 제 학교 와서 보니까 이제 학교 밖에 성공회들을 볼 때 성공회대 상징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학교 정치엔 관심이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맞대요. 중요한 보직은 주로 약간 보수적 성향의 교수들이 많은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경영 근데 IT 쪽.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부에 이런 생각이 있는 교수들이 학내 문제에 좀 관심을 갖자. 이래서 그때 교무처장, 부총장을 맡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수 있었던 건데 제 여동생이 제가 이 학교 온 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모여서 모임에서 만나는데 그 모임에서 최영목 교수한테 들은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오빠, 뭐 성공회대 가기로 했다며? 아니, 영묵이가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야, 그분이 영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 영묵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이래서 성공회대 가기로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분이 영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포지션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하종광 선배 이제 모신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몰랐는데 얘가 전화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줬어. 네. 그냥 통화를 했지. 아하.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인연이. 아, 내가 나쁜 얘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렇게 모시기로 했던 얘기였으니까. 그러네. 야, 예, 그랬군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좀. 아니 근데 그 노동대학교 오시기 전에 그리고 노동운동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그 한울 연구소 이렇게 꾸리시고 막 해 나갈 때 혹시 신옥 선생님의 독자로서 가까이에서 뵌 적은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석방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88년에. 근데 그걸 만나기 환영하는 행사를 몇 군데서 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먼발치에서 뵌 적은 있는데, 그럼 전진상 기념관도 가셨어요? 예,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경험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근데- 정치적인 예, 미팅이나 왜냐하면 만남은 안 네, 돼요. 그건 기종일관 선생님이 유지하신 태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 조직에 그 신영우 선생님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제 바로 그렇죠, 지키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걸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저술은 보셨고. 예, 그럼요. 당연히 사실 그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보지 않으면 거의 간첩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만해. 보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군대에서도. 그게 더 멋있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본다고 그런 게 아마 아니라 안 그런 보는 게 책이 간첩이죠. 그렇지. 없잖아요. 그게 역설이지, 무슨 역설. 비슷한 다른 책이 없잖아요. 글쎄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가장 좀 멀었던 사람일 거예요. 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사실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한은구 교수예요. 처음 나한테 와서 이럴 마음이 없냐, 학교에 와서 이럴 전홍구 마음이 선생님이. 없냐. 그 한은구 교수가 무슨 얘기를 나중에 했냐면
사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처음 받은 데가 성공회 대학교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 상담소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렸어요. 우리 하정강 소장이 대학교에서 예. 강의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실장 하는 정말 똑똑한 후배가 있어요.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상담실장이고 한울노동운동연구소? 네, 한울노동문제연구소에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싸우면서 정드는 그런 후배들 있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나 선배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정광 소장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상담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현장성이 강한 게 우리 상담소의 강점인데 하정광이 학자가 되려고 하나? 교수가 되고 싶은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름 논리가 되네요. 상담소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 강의를. 그랬는데 사실 인천대학교가 대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대학이었거든요. 그걸 인천시민단체들이 몇 년을 싸워서 시립대학 만들면서 지금 그 그래, 국립이 됐죠. 백시대학일 때. 그때 네, 그때 그 선인재단에서 운영할 때 비리가 엄청 났죠. 정말 대학이라고 그러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대학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됐고 국립대입니다. 시립대였다가 국립대가 된 거죠. 국립대가 근데 시립대가 될 때 그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래서 그때 인천 지역에서 시민운동, 사회운동 했던 친구들이 막 기획실장,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어요. 시민대학 만들.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학칙이 생겼냐 하면 지역단체가 요구하는 교양 과목을 한 학기에 2과목 개설한다. 이런 학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인천대학교 학칙 중에. 그런데 그 통로 역할을 총학생회가 하는 거예요. 이 총학생회에서 연락이 왔다. 이걸 자주강좌라고 불렀어요. 그 자주강좌가 한 학기에 2과목이 개설되는데 교양 과목으로 그 과목을 하나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인천대학의 그 초창기에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그런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 설치되는 게 좋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몰랐는데 한홍구 교수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하라고 할 때 안 하더니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선배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안 하셨어요? 안 한 거지. 안 했어요. 선거연대에서 강의 안 했어요. 안 했고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아마 한홍구 선생님 교양학부장 같은 걸 하시면서 네, 교양 교양학부장이었어요. 강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 오퍼를 그러셨군요. 했는데 네. 냉정하게 자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분 나빴죠. 그거를 그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 학기 온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섭섭했다. 우리는 안 하고 이렇게 칼같이 인천대는 뭐 정체성이 어떻고 이러면서 못한다 그러더니 인천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연구소가 이제 23년 동안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 얘기도 그랬는데 왜 네. 문을 닫았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노동상담소로 출발한 연구소였어요. 그때는 지역마다 노동상담소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상담소끼리는 여수에 누구, 부산에 누구, 광주 누구, 목포 누구, 인천 누구, 서울 누구 이렇게 서로 다 알고 지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담소들이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수십 개씩만 만들면서 그 지역 민주노총 조직을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이 내부의 상담 능력을 다 갖추게 된 거죠. 그 역량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상담소들은 사실 활동이 이제 거의 잠시당하게 된 거죠. 민주노총이 있는 네, 민주노총으로 그 역할을, 들어가든지, 예,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떠맡으니까. 예, 교육 3당 역할을 사실 상담소라는 것이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노동자를 교육하고 노동자 조직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상담소들이 만든 수십 개 민주노조가 결국 고스란히 민주노총 조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민주노총 조직이 그런 상담 조직 교육 역량을 다 갖추게 되니까 이 상담소들은 차츰차츰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데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문 닫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23년 버틴 게 어디냐, 섭섭해하지 말자 이러면서 문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소의 모든 직원들은 통합되는 그 법무법인의 그 인권 변호사들이 그때 우리가 구멍가게식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들도 이렇게 커다란 법률 회사를 만들자 이러면서 통합이 될 때 저만 빼고 나머지 다 100% 고용 승계를 해줬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만 이제
근데 왜 뺐어요, 선생님은? 저는 법률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정체성 스스로도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단하시네. 그래서 뭐. 우리 노무사들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거기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 노무사 저는 노무사는 아니에요. 아니셨는데? 그리고 제가 노동 상담할 때는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네. 그러셨군요. 우리 그래서 노무사 필요하면 추천을 받지 본인한테 안 그렇지.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하던 사람들이 노무사 시험 보고 많이 붙었어요.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연구실장 후배도 음. 3개월만 딱 오전 근무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오전 근무하고 3개월 오후 가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때 노무사. 6기로 붙었어요. 아. 그때 15명인가 뽑을 때인데 1년에 지금 300명 뽑거든요. 지금이야 많죠. 그래서 문을 닫고 섭섭해하지 말자 결정을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12월에 결정을 했어요. 그 전에 12월에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자. 결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상담소 직원을 얼굴을 못 봤어 서로. 왜? 서로 미안하고 섭섭해서 이걸 우리가 문 닫기로 했다는 게 사실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분들이 선생님한테 더 미안하지 않았을까? 제가 더 미안했죠. 이걸 조직을 지키기. 선생님 그렇게 느꼈지만. 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오면서 이렇게 복도 바닥을 보고 지나가는 서로 말을 못하고 거의 석 달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섭섭해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그래도 버틴 것이니까. 오늘 저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그 노동 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울 노동문제고소 소장이라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익숙해요. 말이에요. 그 직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니, 근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근데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는 공휴일이 뭔지 아세요? 우령 씨? 메이데이겠죠. 여기로 물어봤는데 거기서 물어보시네. 아니 우혁 씨하고 대화 좀 하게. 그래서 오늘 우령 씨가 노는 거잖아. 예,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아. 놀면서 왔어요. 그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연구소 문을 닫았어요. 2011년에. 근데 노동 그 문제 연구소 문을 닫으니까요. 저를 비판적으로 그 보는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 요소가 저에게 있으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가장 신랄한 비판은 뭐예요 하면 앵벌이 노동운동가의 말로가 저런 거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참. 왜냐하면 우리 노동상담소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무료 상담이고 이러니까 돈 잘 버는 친구들한테 가서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이 봉이지 사실은. 판사들하고 하루 술 먹을 돈이면 우리 그 돈으로 한 달 사업한다.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그런 말을 급하게 사무실 이전해서 무슨 전세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치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제가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요. 지금 지갑에 돈 얼마나 있어? 그러면 참 고마운 게 아니 얼마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걸 계속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앵벌이 노동운동가의 말로는 저런 거다.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돼서도 깊게 뭐- 새겼어요. 크게 왜냐하면 돼서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는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예, 한홍구 예. 교수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성공회대학교에 오는 건 어떠냐. 노동대학을 와서 맡아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건 내가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측하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서 얘기해도 제가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홍구 교수를 만나도 김진옥 교수를 만나도 박경태 교수를 만나도 교무처장은 전혀 못 만났어요. 그때. 되게 바쁘셨나 봅니다. 내가 무슨 다른 김동진 맥락이 교수를 있습니다. 만나도 그렇고 내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항상
신영옥 선생님과 상의하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뭘 제의해도 누구에게 항상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됐어요. 그 요구사항들이.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공회 대학교가 이제 조교 제도를 없애면서 한시적으로 대학원에 1년직 조교를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채용할 때부터 사실 1년직 계약직 조교들이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몇 명의 조교가.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여기가 성공회 대학교다. 근데 성공회 대학교조차 법을 앞세워서 이렇게 비정규직의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고 저는 외부에서 그걸 지원했어요. 그 활동을. 여기 대학원 학생회가 그거 격이 결합해서 열심히 많이 싸웠고요. 뭐 학부생들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 조교들이 여기 점심시간에 아침 출근 시간에 피켓팅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성공회 대학교가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조교 제도를 없애는 과정 속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 오기 전 이거 그래서 그 조교들 제가 다 사전에 만났고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같이 의논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성공회 대학교가 돈이 없어서 직원들을 더 이상 계약 연장을 못했는데 내가 거기 새로 채용되는 건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진업 부총장님께 긴 메일을 보냈어요. 못 갑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이 학교 못 갑니다. 이게 참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처럼 살아온 사람에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노동자를 자르는데 내가 거기 새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럼 신영옥 선생님과 사귀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학기 연락이 온 거 해결했으니까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한 단위 좀 간단히. 그래서 예. 어떻게 해결됐냐면요. 핵심만 그냥. 네. 자연 퇴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때 우선 채용한다 정규직으로 그 조교들을. 그래서 음. 그때 그 끝까지 남았던 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다 들어와 계시고요. 신영옥 선 돌아가셨을 때 그 정규직이 된 직원들이 장례식장을 마지막 날까지 와서 지키더라고요. 그걸 이제 학교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하정광 선생님은 밖에서 그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때도 제가 교무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우리가 볼 때 상황이었느냐? 사측이지 이쪽이 사측.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분들이 우리 집에까지 왔죠, 피켓팅하러. 아침에 출근하는데 피켓 들고 5명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측의 핵심이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들 내가 다 제자들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성공회 대학교 출신들이고.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니네 입장 지지한다. 우리 집 오지 말고 딴 데 가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자연퇴직하고 스스로 여기 남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 고용이 된 거죠. 5명이. 그렇게 됐군요. 지금도 3명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이 남아요. 저 개교기념 며칠 전에 개교기념 행사에서 공로상 받을 때 10년 근속상 받았어요. 그때 사람. 그러면 아까 내가 왜 교무처장은 안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때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하종강 선배가 지금 배우 조정하는 거 아는데 그 싸움이 났는데 내가 만나가지고 오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또 학교가 그런- 딱 반으로 갈라졌죠. 하종강 선생을 뽑아야 된다는 측과 이 얘기 말이 처음 안 들어요. 된다.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말이 안 된다. 난 학교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몰라요. 네, 지원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스탠스가 이제 중요했던 것은 제가 반대했으면 절대로 못 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면 반이 갈라져 있고 주무부처가 교무처잖아요. 교원을 임용하는 예. 건데 제가 노하면 무조건 그냥 가는 건데 저는 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같은 편인 것처럼 움직이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예 난 모른다.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신영복 선생님한테 넘긴 것도 이유가 있어. 신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하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게 우리 학교 구조야. 근데 신 선생님은 갈등이 있을 때 신중하시거든요. 절대로 섣불리 판단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셔오자는 쪽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승인이 된 이 거죠.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뭐 할 일은 없었어요. 선배가 얘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연구실에 이름 붙은 걸 봤다는 거예요. 이 하종강이 왜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이름 붙은 걸 봤는데 연구실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공백으로 있다가
이제 해결했으니까 아, 또 우리가 그런 다 일이. 써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렇게 뭐 개인적이고 뭐 에피소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도 획을 긋는 사건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학과 노동운동이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또 신용복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노동 아카데미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그 발전해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그냥 지적해 그동안 주셨습니다. 이게 성공에 대해 학교니까 가능한 일이었고 그때 신영호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올 수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최영목 교수가 교무처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어떤 문제냐면 그냥 6개월 전에 오시고 네. 본인이 그 문제에 눈 감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본인의 그렇지. 양심상 이건 양심이 난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네. 없다. 나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안 간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아니 그럼 오지 말라 그래. 안 이렇게 오면 돼. 되는 거지 뭘 조건을 거지 조건 거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래, 거예요. 그렇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진가를 아는 분들은 그게 하종강이 맞다. 어떻게 그때 오면 그거 온다고 그랬으면 우린 뽑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아, 그러잖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구나. 아 왜냐면 그 얘기까지 나오죠. 왜냐면 예, 그게 처음 자기가 듣네. 해왔던 거와 여기서 달라지는 거잖아 태도가. 그러니까 그게 하종강 맞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는 게 더 세진 것이고 그 대신 이제 노골적인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앞으로 모든 사사건건 학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가 돼서 여기서 배우 조정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렇지. 아주 현실적인 아, 문제예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됐고 조금 의사결정할 때 네. 치열한 그게 있었어요. 이런 비싸는 그럼요. 처음 듣네. 그 얘기까지 이제 그만하고 인사부터 인터뷰 잘 하길 잘했네. 예, 예. 내가. 아니,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오셨는데, 뭐, 하필이면 땡겨서, 내가 그때 또 교무처장이었어요. 땡겨서 신홍학 선생님이 뭐라고 처음에 딱.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 네, 이제 불러서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출근하는 날. 음. 네, 신영호 선생님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안 하시죠.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말씀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분은 딱 이렇게 만나보면 알아요. 왜 존경합니까? 만나보면 압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는데 첫 출근하는 날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쓰시게 될 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네, 앞장서서 저를 제 연구실로 일만관에 있었는데 세천년관에서 저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문을 여시면서 이 방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가 그 송경령 그 신부님이었는데 아, 송경리 신부님? 그분이 네. 놓고 간 물건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방에. 아, 이걸 아직 안 치웠네? 팔을 걷어붙이시더니 막 그걸 치우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이거 제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아니야. 그러더니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다 깨끗이 치우셨어요. 그걸 내가 손을 진짜 대기도 전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날 와서부터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김진업 선생님한테 하니까 그분은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하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그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죠.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그런데 왜 그, 이 책에는 그 노동대학교 일기 오셔가지고 낙제하셨다고? 제가 거기에 이제-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성공회대학교에서 노동대학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을 예. 모집한다는 걸 제가 좀 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 그때 PC통신일 때인데 하이텔 천량 네. 이런 시대인데 거기 이제 하종강이 성공대 노동대학을 간다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2001년 이때예요? 네. 2년? 2000년이에요. 2001년, 2000년? 2000년 바로 네. 2000년입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고대 그걸 제가 캡처해 왔어요. 제 후배입니다. 하종강 선배 학구열은 10번 칭찬해도 모자라지만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여기 있습니다. 그 구절이 여기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앞서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시급히 꺼야 할 불길도 너무나 많다. 미래를 여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우려한 내용을 성공회대학교의 노동자 설립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요. 그래서 즉 노동운동 속에 스토아 학파를 만들지 말자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공부에 취미가 들어서 공부만 하고 실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활동가는 만들지 말자 이런 경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노동운동의 스토아파를 만들지는 말자 이런 표현으로 경계했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소모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충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게 거의 번아웃 상태로 일을 한 게 너무 오랜 기간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근데 입학식과 졸업식에 항상 신영복 선생님이 특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입학식 날 특강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받는 삶. 그것이 노동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만을 예,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받는 삶. 그것이 노동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 나라도 있고 되게 삼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 가보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지식이나 문화나 예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 수준 높은 공연들을 그 당시 뭐 한 1,000원 정도의 돈으로 볼 수 있다든가 노동자들이 뭐 이런 예도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계속 소모하는 것을 강요받는 삶, 그게 노동자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근데 그 귀절이 정말 거의 머리를 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번아웃이 오길 돼서 잘했다.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로 열고 역시 오길 잘했다 이렇게 또 답을 다시. 그건 내가